진로 연계 희망 과목을 골라 듣는 재미가 있는 학생 중심 학교 혁신 전남화순 농주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대인관계 설명서를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대인관계의 약간의 어려움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왜 우리가 대인관계를 개선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찌되었건 사람, 인간은 모여 살아야 되고요.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대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알아보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개선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의사소통 능력 개발. 우리가 이런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정리 혹은 어느 정도 회복할 수는 있거든요. 더 고차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뱉을 때 한 번 더 걸쳐서 한 번 더 걸러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서 내뱉게 된다면 훨씬 더 나은 의사소통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 좋은 대인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의 핵심 한 문장, 한 격언으로 이야기한다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네 번째 차시로 나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볼까라고 핵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서 더 보다 나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살아가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하나,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알아보고 향상시킬 수 있다. 둘, 상황에 알맞은 의사소통 방법을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나의 의사소통 능력이 어떠한지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그 부분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고, 향상시키고 난 다음에 각자 상황에 적합한 의사소통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에 의해서 보다 나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활용해 보도록 하는데 오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의사소통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영상을 확인하다 보면 여러분도 알 수 있겠다시피 인간만이 오직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그런데 그 의사소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때는 항상 가지고 있는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영상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저작권을 존중하잖아요. 여기까지 강의를 멈추고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에 같이 탑재했던 영상을 시청하고 난 다음에 본 강의를 마저 수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소통의 중요성 영상 잘 보고 왔어요? 그러면 그 영상을 기초로 해서 선생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투영해서 경험을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원만한 의사소통을 방해했었던 상황과 혹시 그랬다면 왜 그랬는지 이유를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말을 하면서 타인, 대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전달하고 나의 이야기의 목적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이야기가 단절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이건 선생님의 경험이고요. 선생님의 가장 대화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원치 않은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거나 그 사람이 싫어하는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꺼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또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도 이 주제를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말을 잘하는 편인가? 혹은 타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한가?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수를 상대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뭐 강연을 한다든지 혹은 어디에 컨설팅 강사로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상당히 매끈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칭찬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한 명의 사람과 1대1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길게 대화를 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유는 타인이 많은, 즉 다수와 대화를 할 때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전달하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선생님이 생각을 정리해서 인과관계에 의거해서 말을 하지만 타인과의 1대1 대화 같은 경우는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의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혹은 어떤 지향점이 다소 틀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돌아보니까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의사소통의 능력을 서로 알아보고요. 향상시켜 봅시다. 자,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을 원만하게 주고받는 것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전달하려고 하는 바거나 혹은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만 의사소통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고요.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타인의 생각까지 내가 받는 것. 이게 의사소통 능력인 겁니다. 우리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경우가 덜어 보여지는데 이건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사소통 능력은 무엇일까? 결국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혹은 가정은 혹은 직장은 그곳에서 대인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요? 의사소통 능력이요. 여러분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요.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덜어 있잖아요. 그 안 좋은 부분에 가장 처음 시발점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화살표에 있는 거 첫 번째 봐볼게요. 의사소통 능력을 보다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을 해줘야 돼요. 왜요? 원만하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남의 이야기를 잘 받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맞다라고 하는 공감으로서 상대방에게 돌려준다면 그 사람이 나의 의견 혹은 나의 생각 혹은 나의 감정을 공유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요. 혹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줘야죠. 만약에요. 어떤 의견을 묻고 있는데 "너 알아서 해. 같은 거 할게." 이런 경우는 공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주장을 펼쳐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맞으나 그때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펼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사람이 지내다 보면은 반대의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도요. 그 부분도 옳을 수 있어요. 근데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옳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의 척도, 판단 기준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도 맞고 너도 맞아. 하지만 우리가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 이게 찬반 토론의 핵심 포인트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잊지 마세요. 첫 번째 공감하기, 두 번째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세 번째 찬반 토론이 있을 때는 존중하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요. 몸짓을 쓰거나 어떤 자세를 보여주거나 얼굴 표정, 눈 맞춤, 목소리, 억양 등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서도 전달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리액션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되게 주변에 대인관계가 원활한 경우가 정말 많죠. 보이는 바처럼 의사소통에는 꼭 언어적인 부분만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자세, 몸짓, 얼굴, 표정, 눈, 목소리, 억양 등도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의사소통을 잘하고 싶어요. 그래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봅시다. 자, 앞에서 말했죠. 언어적 표현이 있었지만 비언어적인 표현도 있다. 그러니까 손짓, 몸짓, 억양, 표정 등의 비언어적 표현도 잘 활용하자. 그리고 선생님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신뢰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믿어줘야죠. 선생님이 작년에 학급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굉장히 비꼬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믿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말도 안 돼. 이런 표현들이나 뻥치시네. 이런 표현들은 오히려 대인관계를 악화시키는 척도입니다. 설령 그 친구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표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옳고 그러면 내가 걸러서 들으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대방에게는 믿고 있다는 리액션을 취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저 친구가 저렇게 힘들어할까? 왜 저 친구가 저기서 저런 이야기를 할까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들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이라고 하는데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 친구는 틀렸어, 나빠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친구를 이해해주고 노력하면 그 친구 또한 나하고의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동물로서 최고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 중에는 상대방을 존중, 상대방을 이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믿어주고 잘 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말이잖아요. 언어가 중요하겠죠. 비속어를 학교에서 못 쓰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름과 공포로 뭐라는 사실은 사회에 나오면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언어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길에 가고 있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굉장히 온순한 말투로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과 거친 말투와 목소리,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사람 중에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할 때 누구랑 대화하겠습니까? 그래서 비속어는 위험한 겁니다. 특히 특정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를 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대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절대 삼가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게 사실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말 잘하고요. 내가 비언어적인 표현도 잘 써야 되겠지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믿어주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위 칠판 지금 현재 액정이 나와 있는 칠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네요. 이런 의사소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중 버지니어 사티어라고 하는 가족 상담 운동을 가장 먼저 했던 선구자입니다. 가족들도 대화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고요. 가족들이 함께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교육의 1인자인 이 버지니어 사티어는 의사소통의 유형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총 5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유형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을 도와주는 형태를 우리가 회유형이라 부르고요. 호감을 주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감정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개 어떤 모습을 보이냐? 자아 존중감이 부족하고요. 반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힘들지만 어떤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회유형의 가장 큰 단점은 그렇죠.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회유형이다 싶으신 분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선생님, 자아 존중감이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이 진직한 정선호구 1강을 듣고 오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난형입니다. 주변에 정말 많아요. 선생님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배우고 자존감이 높고 내가 우수한 인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비난 형태의 의사소통 유형을 보이는 사람들이
덜어 보이더라고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질책 혹은 환경 탓을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거든요. 이유, 목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게 옳다는 거 아는데 그냥 싫어요. 왜? 내가 잘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보이는 바와 같이 비난을 하는 경우가 일수죠. 의사소통을 또 할 때요. 굉장히 명령적으로 하고요. 독선적으로 하고요. 지시하고 자기 주장에 강합니다. 아니지, 아니지. 내 이야기 들어봐. 틀렸다니까? 내가 맞아.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무조건 타인에게 돌립니다. 그 다음에 참을성이 없어요. 왜요? 나 위에는 없기 때문이죠. 독선적이고요. 굉장히 남에게 지시합니다. 갑의 관계라고 하죠. 갑을 관계 중에 갑의 위치에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고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쓰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서 그 사람 주변엔 대인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현장 등교를 하고 났을 때 주변을 돌아보면 비난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하고 잘 지내고 싶으면 우리가 이 친구의 이런 이야기들을 존중해주고 또 믿어주고 하면 좋겠죠. 물론 본인이 비난형임을 인지하고 개선을 해주는 것이 대인관계를 보다 넓히는데 더 효과적이긴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이성형입니다.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이성적이어서요. 상황을 보고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지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겁니다. 사고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조용하고 냉정해서 지성인처럼 보이기로 하지만 의외로 그런 사람들은 감성적인 사람이 더 많고요. 어떤 이야기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나는 외롭다라는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선생님을 한번 돌아보면요.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이 3번 초이성형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타인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상황을 주어지면 항상 부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쉽게 상처받고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주변인이 아닌가? 혹은 나 혼자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선생님은요. 버지니의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에 의하면 '초이성형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초이성형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좋은 유형일까요? 아닐까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마저 4번과 5번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는 산만형입니다.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산만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제시하고요.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죠. 말을 하는 거랑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뜬금없는 소리를 하거나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공동의 주제에 명확하게 답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자꾸 산만하게 막 하고 A ADHD라고 하는 어떤 증후군의 형태를 보이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의 유형을 산만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일치형입니다. 자신의 감정,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매우 진솔하게 의사소통을 하고요. 자신은 물론 타인 그리고 상황까지 잘 파악하고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아요. 대화를 할 때도요. 자신은 물론 상대방도 인정을 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이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상처를 남에게 받아도 그 상처를 잘 대체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내적, 외적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충분하게 좋은 대인관계, 원만한 대인관계와 타인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자세, 또 환경의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치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왔어요. 회유형, 그 다음에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마지막 일치형. 뭐가 가장 좋은 유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5번 같아요. 일치형. 여러분들도 아마 일치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은 아까 분석했을 때 3번 초이성형의 성질을 보이고 있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는 바와 같이 일치형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일치형의 특징을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연습을 자주 하고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사티어라고 하는 이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이 학자는요. 방금 말했던 이 5가지 의사소통 유형을 제시를 하면서 결국은 일치형 형태의 사람으로 와야지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의사소통이 수월해서 많은 사회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일치형의 사람이 되어야지 외롭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서로 상호 작용하고 호환하면서 서로 즐겁게 생활하는 공동체적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혹시라도 1번 혹은 4번, 1번과 4번 내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여기 나와 있는 일치형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해볼게요. 여러분도 함께 같이 바꿔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차시의 스스로 학습은요. 의사소통 개선문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개선해 보겠다는 거죠. 가장 개선이 필요한 나의 의사소통 문제점은 무엇이고 사티어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에 의해서 나는 몇 번에 소속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수업을 착실하게 잘 들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개선 방법은 5번 일치형으로 많이 가야 되겠죠. 꼭 일치형으로 가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잘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자세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개선이 가장 필요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무엇일까? 1대1로 대화할 때요. 타인의 감정을 충분히 믿어주고 내가 말하려고 급급하기보다는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세를 갖는 거. 그래서 잘 경청하는 것을 키우는 게 선생님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티어의 분석에 따르면 선생님은 3번 초이성 영역이기 때문에 5번 일치형으로 갈 수 있도록 내 자신에 대한 상처, 대처 능력과 환경의 변화 능력,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배려,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훨씬 더 키우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도 선생님이 방금 말한 거와 같이 본인 스스로의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보고요. 사태에 따라서 분석도 해보고 개선 방법까지 적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와 직업 교과 제1차시였고요. 여기는요. 진로 연계 희망 과목을 골라듣는 재미가 있는 학생 중심 학교 혁신 전남하순 농주고등학교였습니다. 저는 정선호고였고요. TV에도 나왔었네요. KBC입니다. 감사합니다.